8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자, 갑이 이미 을에게 팔았는데 얘가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직접.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게 딱 기억나시면 됩니다. 1번 무효죠. 2번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청구를 못하죠. 3번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남았네요.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니까. 못한다. 뻑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5번은 을은 갑병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안 된다. 을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19번도 똑같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병이 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해서 등기까지 마쳤다. 자, 1번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번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매매가면 나오죠. 계약금의 100을 주고 해지하려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요.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요. 자, 4번. 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무효행위 추인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무효 가서 볼 건데 139조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조문이에요. 139조가. 근데 이 139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조문인데요.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조문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그중에 첫 번째 거 이거.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징글징글하게 5번이 또 나왔어요. 아, 징그러 뒤지겠네.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다 뭘 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반사의 질생이나 올해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반사의 질생이 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하고 이중매매 두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0번, 21번, 22번, 23번. 다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만만치 않게 나오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폭리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반사의 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자, 세 번째, 요건. 피해자와 폭리자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자, 이거 현저한 불균형에서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세 가지로 판단한다. 두 번째,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궁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입증과 관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궁박이라든가 폭리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라. 요건 하나 빼먹었네. 폭리의사.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따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거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적용. 증여 기부 적용 안 돼. 경매 적용 안 돼. 딱 그 정도.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20번에 1번. 궁박은 심적 원인을 포함한다. 그죠? 2번. 증여에도 적용된다. 땡. 안 된다. 답 2번. 거저주죠. 3번. 자, 다시 한번.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 안 돼. 하나 딱 돼. 불공정한 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그게 3번.
그죠? 자, 대리인, 궁본, 경, 무대. 아,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하는구나. 5번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거저먹죠. 불공정한 행위. 21번에 1번 무경험이란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2번 궁박경설 무경험관대 하나가 필요하다. 3번 현적의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죠? 자, 3번까지. 4번 부재소합이? 잘 몰라. 5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복경설 무경험에서 폭리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다. 맞죠? 자, 1번, 2번, 3번, 5번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답은 이미 골랐죠? 몇 번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그럼 4번 몰라도 돼요? 4번을 몰라서 틀렸대. 뭔 소리야, 씨. 지문 5개 몰라도요, 답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은 뭐냐? 자, 4번 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2가지를 추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기출이 됐으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전업주부예요. 자, 전업주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무경험의 대표선. 우리 대법원은 전업주부는 무경험의 대표선을 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사망했으니 무지하게 쫓기겠죠. 정신도 없고. 그죠? 세 번째로, 남편 사망하고 닷새 만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봤어요. 닷새 만에. 성급했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퍼펙트한 피해자 얘기했죠. 요 분이었어요. 무경험도 했고, 경솔도 했고, 궁박도 했고. 3개를 다 갖춘 분이었어. 그럼 뭐 불공정한 행위가 됐겠지? 문제는 부재소 합의예요. 부재소 합의란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보죠. 이게 부재소 합의야. 이게.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화해계약, 화해계약. 민법에 있어요. 화해계약이라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서로 협의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 보는 걸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보통 합의 본다 그러죠. 법에서는 부재소 합의라고도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닷새 만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때 원래 정상적으로 합의를 받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의 8분의 1만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무경험하게. 그리고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불공정한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될까? 될까? 네, 된다 그러면 된다. 대법원이 벌써 이분을 궁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무경험도 하고 3개를 다 인정했다는 건 불공정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두 번째 줄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됐죠? 자, 또 하나가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불공정한 행위는 매매처럼 계약에서 발생할 여지가 크죠. 문제는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갑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수표 같은 거, 엄 같은 거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게 걸려서 구속이 돼요. 부도 나는 거 뭔지 아시죠? 예, 돈 못 주고 그러는 거죠.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근데 그 구속이 되어 있어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쫓길까? 그죠? 그런데 이 갑에 대해서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을이 구속되어 있는 갑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진정서를 잘 써줄 테니까 에?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라. 나에 대한 채무를 면제시켜달라. 요렇게 요구했어요. 을이. 그래서 갑이 궁박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어요. 1억 채권을 포기했어. 자, 이때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야, 돈 갚지 마. 그럼 돈 안 갚으면 되는 거야. 채무자가 아니 나 싫어. 나 갚을 거야. 나는 빚 지고 못 살아. 소용없어요. 갚지 마. 그러면 그걸 끝이야.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 경우 구속되어 있는 갑이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 이 단독행위, 이게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냐? 의 문제가 생겼어요. 무효다 아니다? 무효다. 이것도.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주로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그쵸? 매매계약처럼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요 판례 때문에.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예?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4번과 관해서 부재소 합의하고 그 밑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1번.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2번. 또 나왔네. 공방은 정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도 또 나왔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자, 3번도 또 나왔네. 공방은 본인 기준. 4번. 현장 불경은 언제 기준으로? 행위 당시. 5번에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답 5번이네요. 그렇죠?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자, 여기서 하나 추가. 피해자의 궁박, 피해자의 경설, 피해자의 무경함의 정도, 어느 정도 궁박했는지, 어느 정도 무경함인지, 이거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하세요. 피해자, 우리 대부분은 현장 불경 여부는 법률 행위 당시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상식상 사회통념 객관적 가치 요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피해자의 궁박 정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고려하여 이렇게 됩니다. 뒤에 해설해보면 밑줄까지 쫙쫙 그어져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5번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다. 23번도 거저먹죠. 경매 적용 안 돼. 무상행위에 적용 안 돼. 3번 무효행위에 전환 적용될 수 있어. 4번 궁박은 본인 기준. 4번 틀렸네요. 공본 경무대 이렇게 되죠. 5번 체결 당시를 기준. 행위 당시를 기준. 맞죠? 답은 4번. 불공정한 행위 나오면 거저먹습니다. 거저먹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2년 연속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자, 24번과 25번과 26번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24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 우리 아는 거 나왔어요. 갑과 을이요. 갑은 을 소유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을 소유 땅입니다. 얘가 매도인이에요. 갑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매매하기로 뭘 했어요? 합의가 있었어요. 무슨 땅? X토지. 그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표시, O표시. O표시 무효하다 그랬죠? O표시는 계약에 영향 안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은 무슨 토지에 성립하였다?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표시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죠. 무슨 해석이었죠? 자연적 해석. 1번 계약은 X토지에서 성립했죠. 2번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지요. 3번 차고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집원 차고가 있다 해서 차고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됩니다.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5번은 뭔 개소리요? X토지 매매했다니까. 그쵸? 답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5번.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재 보면 이제 5줄이잖아요. 실전 가면 이게 한 8줄 돼요. 8줄. 놀라지 마세요. 15줄짜리도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문제가 15줄이야. 문제가. 그 문제 읽다 지쳐요. 한 3줄 읽다 보면 다 까먹어요. 다시 읽어. 그래서 문제만 한 4, 5번 읽어야 돼. 시험장에서 시험지상으로 3줄 넘어갔다 문제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건너뛰어야 돼요. 괜히 이거 읽다가 보통 수험생분들이 원래 개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법이 나오잖아요. 1번부터 40번이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이 민법인데 보통 개론 먼저 푸세요. 근데 재고 강의 드신 분들은 민법부터 풀어요. 민법이 자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다 좋아, 다 좋은데 시간, 민법 문제 풀든 개론 문제 풀든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40분. 그래서 40분 딱 타임이 끝나면요 바로 다른 과목을 봐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요 개론 60분을 풀고 있어요. 민법 60분을 풀어. 그럼 나머지 과목은요 정말 보지도 못하고 찍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 10문제를 못 봤네 맨날. 누가 보지 말라 그랬어. 시간 한 배를 잘못하면 시간 한 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일단 3줄이 넘어간다. 시험지에서. 제껴요. 다 제껴야 돼. 한 8문제 정도 제끼게 돼요. 긴 문제 자체가 긴 게 적어도 4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민법에서는. 제껴야 돼요.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가면 더 있어요. 징그러 죽고 싸지고 그냥. 미친 개또라이들이 문제를 내면요. 어휴 정말 문제 보면 볼수록 짜증만. 우리 흔히 개 짜증 난다 그러죠. 171페이지를 보세요. (171페이지) 보이세요? 35번 36번 보여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37번 보여요? 이걸 풀고 있어 시험장에서. 계산기 또 개론 계산기 갖고 있으니까 민법에 계산기 꺼내놓고 이걸 또 세상에 그걸 한 10분 두드려 풀었어. 뿌듯은 하지. 떨어지지. 야 그럼 이런 문제 빼버리지 자식아.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나중에 건너뛰기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죠. 건너뛰라고 넣는 거예요. 건너뛰라고. 많아요 진짜 보면은. 어쨌든 25번 문제 같은 게 나오면요 일단 건너뛰어요. 풀 수 있든 없든. 그죠? 그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왔어.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갑오늘에게 X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자 갑의 의사가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98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돼. 갑의 의사 98. 근데 뭐라고 표시했어? 89.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했는데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기준한다래. 원칙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이 뭐라고? 표시. 아무 말이 없잖아요 문제. 이거예요 이거. 계약은 얼마에 성립한 거야? 89. 그죠? 자 일단 갑과 여세는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가격이 폭등하니까 158에 병한테 또 팔았대. 제2매매가 있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의 제1매매, 갑병 사이의 제2매매. 그래서 이 문제가 법률행 해석하고 이중매매를 결합시켰던 제가 볼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조금 탈피한 그래도 그나마 퀄리티 있는 문제였어요. 퀄리티 있으면 뭐해? 못 푸는데. 찍어야지 이런 거잖아. 시간 나오면. 어쨌든 팔았어요. 그리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대. 이중매매예요. 그렇죠?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문제에서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일단 없어요. 그죠? 자, 일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에 뭐라고 돼 있냐? 을은 갑병 사이 계약을 사기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을이라는 놈이 왜 남의 계약을 지가 취소해? 그렇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사기를 당했을 때는요 자기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 당했을 때. 왜 남의 계약을 지가 취소해? 갑병이 얼마나 황당할까? 1번 갑을 사이 계약은 얼마에 성립한다? 89. 표시한 대로.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3번 을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지요? 적극가담이란 말 없어요. 설령 적극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말소 청구 못하니까. 갑을 대위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의 합의, 여기 보세요.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건 갑과 을이 98만 원의 의사가 합치. 그럼 이거 5표시죠. 그럼 계약은 얼마에 성립하는 거야? 98만 원.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문에서 그거 뽑아내야 돼요.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89만 원으로 기재라고 돼 있죠.
5표시야, 5표시. 계약은 얼마에 성립한 거예요? 98.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까 X2지 Y2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4번, 없다. 5번, 병이 적극 까다했네요? 또 나왔어, 정. 아, 이놈의 정, 똥 밟은 정. 맨날 똥만 밟고 다녀, 이놈의 정은.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성이나 무효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또 나오죠. 5번이 답이죠. 이중매매 문제죠. 자, 26번. 대놓고 물어봤어요. 갑이 자기 소유 고아 한 점을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 자, 의사 얼마? 960. 그런데 청약세는 얼마로 적었어? 690. 그 다음.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을은 갑의 진위를 알 수 없어.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거지. 을이 960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 수 없잖아요. 이걸로 가야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답 4번. 이렇게 법률의 해석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은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요 5표시 무해. 요거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올해 시험도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게 나왔네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가 있죠. 비진의 표시에서 핵심이 뭐예요? 진의의 뜻.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허위 표시에서는 2번에 가장매매, 가장행위, 은닉행위, 마지막으로 108조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 그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그 불일치와 관련해서 그 의사 또는 진의의 뜻,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기로 마음먹은 특정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 강박을장에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역시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4가지 딱 머릿속에 기억하. 1번이 그렇죠.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판례의 문구는 이렇게 해요.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명의인이. 그러니까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비진의 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취소 같은 거, 해제 같은 거.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해제할 생각 없이 해제하겠다. 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계속 민기적거리니까 돈 달라고 쪼기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거짓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기도 비진의 표시가 당연히 적용되겠죠. 해제 의사 없이 해제하는 경우, 취소 의사 없이 취소하는 경우 다 비진의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죠. 그럼 표시한 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맞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써드렸었죠. 3번이죠. 자, 4번.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두 번째 줄 사직서를 제출.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죠? 비진이. 전형적인 비진이. 다만 사용자가 알지요? 비진이 표시고 and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자, 아까 비진이 표시한 갑과 상대방 사이에 소속이 붙으면 상대방의 선의무하시는 추, 정. 그 말은 상대방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추정된 것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상대방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죠. 5번 상대방의 악의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2번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제의 생각을 말한다. 맞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말하는 사항,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나중에 찾아야지. 이거 말하는 게 아니다. 살아나가야 되니까 일단 주기로 맞아. 이렇게 마음먹은 것, 그게 진이다. 그게 진이다. 2번 상대방이 표제의 진위를 알았죠? 알았으니까 뭐가 돼요? 에? 취소할 수 있다. OX. 아니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이 알았어. 그럼 뭐예요? 무효.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그러니까. 뭘 고민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야. 무효라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지. 그냥 무효지 무효. 3번 대리인의 행위가 있었어. 그 하자 여부는 다 누굴 기준? 대리인 표준. 간단하게 대리인 표준 하는구나. 4번 진이하는 의사표시가 무효일 때 제3자 뭐가 된다 그랬죠? 그 제3자가 누구야? 비진이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허위표시도 마찬가지고 비진이 표시나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되겠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죠.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있는 거고 비진이 표시는 그건 없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비진이 표시 사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 그러니까 갑은 기부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부 의사 없이 기부, 증여 의사 없이 증여, and 등기까지 맞췄대. 아까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거 몇 번이야? 3번. 갑은 을에게 증여, 기부죠. 의사 없이 기부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대. 원칙이 유효 표시한 대로. 그죠?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비진이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병한테 팔아먹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머릿속에 박으시라 그랬어요. 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을이 갑에게 증여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이걸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딱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시장에서 그려보고 자꾸 써보고 머릿속에 박고 안 그러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계속 천천히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시간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 문제 한 20분씩 들이면 다 해. 다 생각 짜내가지고 다 해. 20분이 한 시간 없어요. 한 문제당 1분밖에 없어요. 시간 1분밖에. 그 작업을 반복을 해서 자꾸 해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도 계속 그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자꾸 눈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할 때 써보고 그려보고 머리에 박아두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기억내야 될 게 4개가 있었잖아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다. 마지막으로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머릿속에 딱 잡혀있어요. 그럼 그 전제하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뭔 개소리야 원칙 유효라 그랬는데 벌써 여기서 걸린 거예요.
원칙 유효라 그랬어요. 1번 X. 2번 갑의 의사표현 단독행위이므로 뭔 개소리야. 기부증여 계약인데. 그죠? 백보양보에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단독행위도 비진이 표시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동산 소유권을 포기, 거짓으로 계약 해제. 다 비진이 표시가 됩니다. 자,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돼서 보세요. 갑의 증여 의사가 없다. 이게 진이죠. 거기서 을이 악의래. 그게 증명됐어. 그럼 무효죠. 그럼 갑은 물건 되찾아가죠. 이때 을이 갑에게 너 왜 속였냐 이 자식아. 내가 정신적 충격이 있다 이 자식아. 손해를 배상해라 이 자식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알고 있었는데 뭔 정신적 충격.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107조에서는요. 비질이 표시가 무효일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3자 보호 규정만 있지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4번은 을이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냥 줄여요. 을이 알 수 있었다죠. 과실이잖아.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되죠. 줄이는 거야. 을이 끝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갑의 비진위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니까 그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격려한 병이 몰랐대. 몰랐다가 뭐야? 선의.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틀렸지?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X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선의의 병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BJ 표시는 지금 뭐 간단해요. 그죠? 간단해요. 내용이 진이 물었든 물어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 그 정도. 자, 허위 표시를 보면 4번에 허위 표시 이론적인 거 물어보는 게 하나 있고 5번과 6번 가장매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7번, 8번, 9번 제3자 물어보고 있죠? 10번은 가장행위, 은닉행위 물어보고 있죠? 가장 허위 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세 덩어리구나. 가장매매 사례 형태 물어보는 거, 가장행위, 은닉행위 비교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3자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거. 그거 세 가지. 자, 그럼 먼저 4번.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위 표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진위에 대해서, 즉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2번은 뭐라 그랬죠? 가장매매 행위가 있을 때 가장매도인의 금전 채권자는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중매매하고 다르더만. 이중매매는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취소 못하지만 이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니까 취소할 수 있다. 3번 이 뒤에서 나오는 거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을 때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은닉행위 숨겨져 있는 증여는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은닉행위도 무효가 되는 게 나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허가구역 내에서 볼 겁니다. 답은 3번. 4번은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가. 그 다음에 5번 파산관계인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가짜로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하고 가장 소비대차. 그래서 갑은 가짜 채권자가 되고 가장대주, 을은 가짜 채무자가 되고 가장대주, 가장차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채권자처럼 보이겠죠. 가장채권 이렇게 되겠죠. 가짜 채권. 그런데 얘가 파산을 했다. 파산 관제인이 요 가장 채권을 행사한다. 돈 갚아 그랬다. 이때 을은 가짜다 그랬을 것이고 파산 관제인은 나는 몰랐다 제3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죠? 이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이지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선이어야 보호를 받는데
설령 파산관제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파산한 갑의 채권자들이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는 선의가 된다. 선악도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5번이죠. 파산관제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뤄진다. 이렇게 되겠죠. 파산관제는 빚잔치 대신해 주는 사람이고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순번제로 선임이 됩니다. 자, 5번하고 6번. 5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이라고 돼 있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 6번을 보면요.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 여기까지 똑같아. 저당권을 설정해줬대. 아까 5번은 팔았죠. 6번은 저당권 설정이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5번 갑과 을이 가장 매매했어요. 또 매매를 했어요. 병하고 5번은 그쵸? 그러니까 5번은요 소유권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에게. 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6번은요 가장 매매했죠? 근데 을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돈 빌리고 뭘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이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을한테 있죠. 그럼 차이가 뭘까요? 얘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얘는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아직 얘한테 있으니까. 얘한테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지만 얘는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매매 형태가 제3자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주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차이는 소유권 등기가 현재 누구에게 있는가. 요거는 병에게, 요거는 여전히 을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가서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등기를 넘겨주었다.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1. 갑을 간에는 무효라 그랬죠? 이건 무효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갑이 이렇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뭐 매매야. 대금 내놔. 을이 갑에게 등기는 원래 이렇게 이행 청구 못하는 거예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지금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죠. 소유권 등기가 선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4번, 얘 선이 추정되죠. 그 증명이 필요 없지. 무효주장자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라. 그 다음에 5번, 얘는 선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이 없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되는지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나중에 하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이 무과실까지 있어야 보호되는 게 있고 선이만으로 보호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07조 2항, 108조 2항 같은 선의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땡.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6번, 갑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을은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돈을 빌렸다. 자, 1. 갑을 사여 매매는 무효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자, 꺽쇠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보세요. 등기부에 A 토지 등기부에 예를 들은 거예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돼 있어요. 병으로 이전 등기 돼 있어요.
정액까지 넘어가 있어요. 정액까지. 그런데 만에 하나 갑을사의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였었던 경우 한번 생각. 무효.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의 매매가 갑을 매매 계약 당시 갑이 만취해 있었어. 자, 만취한 자의 계약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자, 이게 무효야. 그럼 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럼 얘도 못해. 줄줄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등기부에는 얘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누구 거예요 이거? 갑소유죠. 누구 거라고요? 갑소유. 자,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지금 을병정 이전이 돼 있죠. 갑은 자기 소유권 등기를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죠.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줄줄이 비했나? 줄줄이 말소. 줄줄이 말소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정상대로 말소 청구, 그래 말소 시켰어. 그 다음에 병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또 시켰어. 을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또 했어. 대법원까지 가면 6년 걸려요. 한 번당 2년 기본이에요. 그럼 얘는 6년에 걸쳐서 이거 짜증 확 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정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 놈이 있었어요. 정을 상대로. 법원이 물어봤어요. 너 정하고 매매했냐? 아니요. 근데 왜 정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해? 그랬더니 원래 제 건데요. 정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 대법원 오 그래? 알았어. 대법원의 입장에서도요. 소송 3번 들어오는 것보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인정되는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자, 기억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누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요리로 가면 6번으로 가면 지금 갑이 이렇게 가장매매를 해놨죠. 등기 얘한테 있죠. 병한테는 저당권만 해준 거죠. 소유권 등기 얘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자는 얘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뭐도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말소를 청구하는 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나 똑같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옳은 지문 갑들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3번은요. 병이 과실로 모른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이요 선인데 과실이 있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 제 남자는 선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앞뒤를 이렇게 바꿔서 주지. 그죠? 다시 한번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 그럼 모르는 선이죠. 선이 과실이구나. 그래도 보호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화 시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4번 병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보세요. 을이 돈을 빌렸잖아요. 안 갚겠지. 그럼 경매를 넣겠지. 그럼 얘 소유권 상실했지. 당연히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4번이죠. 5번도 마찬가지죠. 4번, 5번 묶어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던 선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안 갚아서 병이 목적물을 경매를 넣었던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을에게 2가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 6번에서 을의 부당이득이 뭘까요? 정한테서 빌린 돈. 남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 그거죠. 경매가 됐으니까. 그거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매도인 갑은 가장 매수인 을을 상대로 2가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 예, 7번, 8번, 9번. 뭐죠? 제3자. 108조 2항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죠. 이렇게도 나와요.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렇게 들어요. 여기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서 얘가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대항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당사자의 상속인, 제외 플러스 새로운 이해관계, 이게 제3자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일단 제3자 기준이고, 요 문구를 좀 머릿속으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아닌 놈. 자,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습니다.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외우면 되죠? 딱 요 놈들만 외우는 거예요.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7번 봅니다. 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을 고르세요. 2번. 수익자 보여요? 네. 8번. 제3자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래. 자, 우리 아닌 놈 제끼어. 디귿의 본인, 리을의 제3자. 제끼면 되죠? 그런데 꼭 디귿, 리을을 고르는 분들이 있어. 다. 해당하는 자를 고르랬는데 디귿, 리을을 딱 제끼고 디귿, 리을을 골라. 5번을. 그럼 안 되죠. 1번 골라야지. 조심하시란 말이죠.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 분명히. 예, 분명히 있어. 문제 정확하게 보세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랬는데 우린 아닌 자를 제꼈단 말이지. 그 답은 기억, 니은 2개. 자, 기억. 누구야? 몰라. 니은 몰라. 모르죠? 이런 애들 만난 적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디귿하고 리을만 만났어. 만난 사람하고만 자. 답은 1번. 자, 9번. 아닌 놈 고르래. 보여. 몇 번? 3번 보이죠? 채권 가장량도 채무자 보이죠? 이렇게 고르래. 이렇게. 이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외우자. 본인, 가손냐. 다 나왔던 놈들이. 예. 근데 10년을 압축하니까 이제 몇 놈 빠졌죠? 예, 본인, 가손냐. 예. 외우자. 외우실 수 있겠지요? 네. 오른쪽 출제 포인트에 6놈 다 모아놨어. 괜히 썼네. 팔아. 괜히 썼네. 다 있네. 글자가 좀 쬐깐해서 그렇지. 아미에다 쓰려니까 쬐깐하게 들어요. 자, 10번.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이렇게 증여하면서, 증여했네요.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매매로 가정해서 등기를 넘겨주었고 을은 다시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아넘겼다. 자, 갑은 을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했어. 근데 이걸 감췄어. 매매로 꾸몄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 자,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죠. 등기가 유효한 건 을이 소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조심하실 것 또 하나. 얘가 선이라면 얘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선의 제3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무효 주장, 선이라면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잖아요. 예,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이라면. 없지요.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 뭔 무효를.
그렇잖아요. 가장매매에서 무효인데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아. 무효일 때,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요. 얘는 선의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 못합니다. 선악불만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기역, 갑을사의 매매는 무효, 니은 갑을사의 증여는 유효. 따라서 병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디귿,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리을, 병이 갑을사의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대. 얘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하지,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악의라도.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리을도 옳은 지문, 옳은 것 전부 옳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가장의 은닉행위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듣고 풀어보니까 머리에 쫙쫙 들어오죠. 근데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거든요. 집에 가서 까먹기 전에 한 번만 더 체크해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주 거 예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뒤에 해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